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도커를 기반으로 한 가상 원격 데스크탑 만들어 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한 이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네,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마이크 좀 써주시는 거예요?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 네, 안 나오는데 그럼 말을 크게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바 플랫폼 개발자고요. 네이버 랩스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그 도커 쪽에 컨테이너 명칭으로 장영시를 등록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깃허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발표 들으시고 한번 와주셔서 별 하나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리고 그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자동화하기 위한 스크립트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적용 가능한 분야가 이제 어디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CMD 창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를 CMD 창이 아니라 GUI 모듈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럼 도커를 GUI 모듈을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 가지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상으로 띄운 도커 컨테이너에 어떻게 접속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도커 컨테이너는 원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격에 생성한 결과물들을 제 호스트 PC에 저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중점을 두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그 원격 데스크탑을 구성하기 위한 도커 파일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표는 아마 도커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을 보시면 처음에 설치한 거는 이제 한글 언어 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치한 거는 버추얼 네트워킹 컴퓨팅이라는 이제 약어인데, 저희가 그 우분투를 GUI 모드를 사용하려면 X윈도우가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이제 그 X윈도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RDP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의 약어인데, 일단 이거는 그 원격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시트릭스나 그 다음에 VM웨어 쪽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토콜을 유료로 제공한대요. 근데 이제 XRDP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그런 쪽과 견주어서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XRD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XFCE4 같은 경우는 그 유닉스 계열의 데스크탑 환경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분투를 사용하게 되시면 유니티라는 걸 쓰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격 데스크탑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훨씬 가벼운 걸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로 제공되고 있는 우분투의 유니티가 아닌 이제 XFCE4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주분투라는 아이콘 테마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TTF 백목이라는 거는 이제 한글 지원 폰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려면 뭐 인터넷 웹브라우저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이제 파이어폭스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데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 데몬으로 띄우기 위해서 슈퍼바이저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도커를 이제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스크립트인데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띄우려면은 기본이 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드는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ETC와 독폴더는 저희가 계정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에서 생성한 정보를 호스트 PC로 가져오기 위해서 볼륨으로 매핑하기 위해서 이제 ETC와 이제 독이란 폴더를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엔 이제 계정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계정 정보도 등록할 때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v 옵션으로 현재 그 제 호스트에 있는 디렉토리 경로와 그다음 이제 도커 컨테이너 경로를 서로 이제 매핑시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로를 통해서 계정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스크립트인데요. 예, 실행되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제 로컬 호스트에 있는 계정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포트 3389를 쓴 이유는 그 RDP에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포트예요. 그래서 3389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총 실행 스크립트는 3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게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딱 이 스크립트 3개만 실행하면은 예, 자기만의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데모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치 인터넷이 잘 되니까 직접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떠 있고요.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빌드 이미지는 제가 직접 시간 관계상 생성을 했고 이제 가상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정은 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정보는 전부 다 심플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계정 정보를 생성을 했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띄워졌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원격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도커 컨테이너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는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RDP를 지원하는 그 어떤 클라이언트 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로그인이 페일이 됐는데 계정 정보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명령어 기반으로 항상 이제 시커먼 창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GUI 모드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한번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있네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네, 실제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 중인 호스트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코리아라는 폴더가 지금 이제 생겨져 있죠. 네, 보시면 생성한 헬로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도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만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이제 이쪽에다가 뭐 자바 개발자라면 뭐 자바 개발 도구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서 한 번에 다 도커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올리면 바로 이제 이쪽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거의 장점을 굳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서버에 띄워놓고 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한 데모는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저 혼자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 제가 그냥 세팅한 서버에 도커 데몬 띄워놓고 컨테이너 띄워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전부 다 이런 원격 데스크탑을 제공하고 싶다, 컨테이너 기반에 제공하고 싶다면은, 그래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물론 계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정에 매핑된 컨테이너들의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컨테이너의 뭐 서스펜드나 포즈 기능은 어떻게 또 서포트할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계정에 매핑된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 이미지를 다른 동료들과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은 그냥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접속툴을 사용하였는데, 아마 굳이 그 맥이 아니더라도 뭐 윈도우, 리눅스, 이런 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이런 쪽에서도 사용을 하려면은 전부 다 전용 접속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용 접속 툴에 대해서도 뭐 일관화된 접속 방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띄워놓고 그쪽에 연결된 호스트에서 자료를 저장하도록 했는데,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항상 그 도커 데모를 띄운 호스트에 로그인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바로 그 내 클라이언트 로컬 PC로 가져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를 쓰면 되는데,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라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것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 같은 거는 이제 도커에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떻게 지원을 하게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고민거리에 이제 가 생기게, 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목표를 세워봤는데, 이제 모든 OS별로 통일된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툴을 일단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인증과 관리 서버를 두어서 도커 쪽에서는 리눅스를 전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KVM 쪽에서는 이제 윈도우를 전담하게 하면은 그 모든 회사의 개발자들과 일반 직원들한테 가상화된 원격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장 같은 경우도 이제 호스트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별도의 스토리지를 둬서 이제 그쪽이 저장을 하게 해서 그쪽으로 자료를 받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생각해봤는데, 보통 이제 회사면은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때 이제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육장에서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은 환경 세팅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PC는 되고 누군가의 PC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도커 컨테이너로 뭐 이번에는 뭐 스프링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컨테이너에 설치해놓고 그거를 서버에 밀어주면 교육생들은 이제 그쪽에 접속해서 바로, 예,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I 풀잭을 나갈 때 팀 단위로 이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팀 단위의 개발 환경을 세팅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만 이제 갖고 나가면 어떨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민감한 서비스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PC에 뭔가 어떤 회사의 기밀 자료를 저장하는 게 약간 좀 민감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그 도커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 서버 쪽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쪽도 뭔가 좀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없을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픈스택 데이에 참가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오픈스택 기반의 KVM으로 윈도우 데스크탑을 제공하고 있는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발표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국의 시트립이라는 여행사에서는 그 콜센터 직원 만여 명한테 이런 윈도우 기반의 VDI를 제공해서 하루에 20만 통화를 처리한대요. 예. 그럼 이제 10,000명한테 PC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PC를 아주 싼 PC로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환경을 제공한다면, 예, 회사의 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던
회사가 있고 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이제 이 스크립트와 도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공개할 거예요. 예. 이쪽에 공개할 테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예, 써보실 수 있고요.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주말 안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오늘 하지 마시고요. 한 내일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발표한 점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크게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도커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세요? 아. 따로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이제 제가 속한 스터디 모임 쪽에서 이거 한번 서비스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는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커 기반으로 VDR 제공하는 거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예, 방식과는 100%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개용으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제공했는데 실제 서비스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스크립트가 아니라 뭔가 더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좀 더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